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FOMC 결과에 안도하던 이 훈기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가동했지만 결국 코스피는 밀려난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1조 2천억 원 넘는 규모로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시장 달래기 효과는 이틀을 못 채웠고 미 국채 금리가 연 1.75%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3,040선을 내주고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도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요. 이렇게 널뛰는 금리 이슈에도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장중 1% 이상 밀려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점차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흐름은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가상화폐 관련주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언이 이슈화되면서 KCS, KCT, 한국전자금융 등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전에 모건 스탠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덴트, 인바이오젠, SJ솔루션즈, 한일 네트웍스 등의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슈를 미리 포착해서 이 전략으로 제시한 전문가가 바로 히든스탁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만요, 약 70%포인트의 수익률을 추가해냈습니다. 그 전문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계좌에 히든카드가 되어줄 종목 함께 추리해 볼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추리해주세요. 종목의 정답 맞추시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요. 히든스타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오늘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아주 스페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한 주간의 가장 높은 수익률 상승세를 올려낸 전문가 MVP와 함께 여러분의 히든 종목을 찾아냅니다. 과연 이번 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수익률을 냈는지 그 대결 결과도 궁금해지는데요. 파이널 매치 이번 주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주간 MVP 선정 아주 압도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 바로 닥터강 전문가인데요. 2주 연속 수익률 MVP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일하게 20%대의 수익률을 추가했는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무려 그 3배가 넘었죠. 약 70%포인트의 수익률을 추가해냈는데요. 2주 연속 MVP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과 그 수익률의 비법들 어서 파헤쳐 봐야겠죠. 잠시 후 그 비책이 담긴 스페셜 강의와 히든카드까지 우리가 오늘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닥터강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자, 한 주의 마감 든든하게 채워주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2주 연속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2주 연속 한 주의 마감 덕분에 든든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의 리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이슈가 다시 또 터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다시 뒤로 물러났고요.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존재했죠. 닥터강 전문가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굉장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죠. 막판에 이제
뭐 당연히 어제 저녁쯤에도 미선물을 확인할 때 당시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 가까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초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형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강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뭐 전체 아시아 증시 아니면 미국 증시까지 합쳐가지고 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 뭐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지금까지 이제 내연기관 생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생산성이라던가 그러면서 이제 근 10년 정도 동안에 꾸준히 조금 이 해외 지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작년 이제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대규모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오히려 좀 역으로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증시는 외롭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혼자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유럽과 미국 쪽에 점유율을 전성기 시절인 10% 가까이 지금 육박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계 쪽의 영업이익률을 결정을 하는 이 고가차 라인업 바로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이겠죠. 제네시스 라인업이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6대당 한 대가 이제 제네시스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불러일으키는 실적 기대감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제네시스가 끝이 아니라 올해 이제 전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이 현대차, 기아차 쪽의 주력 전기차 라인업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가 라인업이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률을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나아가서 제네시스 JW 해가지고 이제 제네시스 고급차 라인의 전기차까지 올해 전부 다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이미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흘러가기는 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은 뭐 꾸준히 이제 이 자동차의 전성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강한 흐름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대차를 여러분들하고 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실적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리콜 비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 같은 경우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에 꾸준히 4%도 넘지 못하고 그리고 3분기 이제 리콜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2% 같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제네시스가 판매를 하게 되면서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이제 대형 SUV인 이 GV80이 최고 안전등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이 판매 호조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포함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거의 반년 정도 동안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순환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테마주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이제 빗썸 쪽보다는 두나무 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현재 시장이 쿠팡이라던가 야놀자, 마켓컬리까지 미국 상장 기대감이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혜주가 두나무 상장이 기대가 되면서 두나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여기서 창투사 수혜까지 같이 받아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세가 뛰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추가 테마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제 오늘 뭐 당장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일화학이죠, 한일화학. 네,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뭐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장중 어제 이제 편입을 드리고 나가지고 상승세가 이제 나와줬고요. 같은 테마로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애니 능률입니다. 애니 능률까지도 오늘 강한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어요. 사실 이제 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뭐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긴 좀 그랬죠. 그래서 후발주저로서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한일화학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는데 애니 능률 다음으로 같은 동테마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 강하게 좀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테마를 제가 이 히든스탁 방송을 이번 시즌을 진행을 하면서 첫째 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두나무 테마 그리고 자동차 테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언급드렸었던 테마가 바로 이제 보궐선거 기대감까지 나와주는 바로 이 정책 수혜주들까지 오늘 이제 급등세까지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급이 잘 모이는 시장입니다. 대형주가 주춤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발적인 급등세 누리실 수 있으니까 많은 수익 거두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 들고 나왔으니까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전략에 좀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를 잘 선정해야지 수익률도 잘 키워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려낸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열어볼 테니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이제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법 찾기 전에 저희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에 적용되는 룰부터 먼저 고지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주 연속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의 비법을 찾아 떠납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2021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2주 연속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의 종목 리뷰가 있고요. 새로운 전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닥터강 전문가가 공개한 히든 카드인 한일화학의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일화학의 매수 범위는요. 14,500원에서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익률 상승세를 보여준 닥터강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이렇게 압도적인 상승세, 거의 한 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70%포인트의 수익률을 올려냈죠? 탁월했던 선택이 있었을까요? 닥터강 전문가의 비법 궁금해집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번 시즌은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당장 이제 히든스탁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새 시즌을 연속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번 시즌에 제가 뭐 유독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뭐 기존 시즌에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승리 요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항상 이렇게 꾸준히 수익 창출 드리기 때문에 너무 뭐 띄워주셔가지고 좀 무한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 가슴에 확 와닿는 얘기가 있네요. 열심히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잘해야 할지 우리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의 수익률이 대단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보면은 전략들이 참 심플하다고 느껴집니다. 주도 테마 이슈 잘 공략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가상화폐, 이렇게 정책 수혜주 딱 세 가지가 분류가 보이는데 이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가운데에서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무려 41%대 수익률을 챙겨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정책 수혜, 자동차 딱 보이죠. 아주 심플한데요. 41%대 수익률 압도적인 상승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들 미리 발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계좌를 바꾸시느냐 마시느냐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큰 수익을 한 방에 거두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할 때마다 좀 여쭤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하시고 나서서 50% 이상 수익 실현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타이밍에 시장의 조망을 받고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가격대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한 3천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해도 한 2%, 3% 빠지면은 그대로 이제 100만 원 손실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2주 뒤에, 한 달 뒤에, 조금 길다라고 하면 한 2달 정도 뒤에 갈 종목은 어차피 차트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드리는 부분이 급등주 3파동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H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포가 종목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저점에서 매집 구간이 필요합니다. 매집이 굉장히 이렇게 장기간의 횡보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1차 급등 구간이 나왔을 때 그대로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차 파동까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이 2차 파동 구간에서 매도 구간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템포를 죽이고 나가지고 고점을 돌파하든지 아니면은 쌍봉 구간으로 나타나는 이 3차 파동 구간까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투자 경험이 뭐 1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종목인데 이게 경험치죠. 사실 H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비트코인 1차 대세 상승 시기 때 단발적으로 부대장주로서 후속주로서 가장 강력한 시세 탄력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히려 2017년도, 2018년도 때
이때 상승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상화폐가 시장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2차 파동 구간까지가 나와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주는 쌍바닥 구간까지가 한 번 더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지금 차트만 보면은 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매매를 하시는 방법은 이미 지금 올라가 버린 닥터왕 전문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쌍바닥 저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쌍바닥을 확정을 하는 이런 이 저점을 높이는 양봉이 처음으로 출현을 하는 이 구간대에서 2,000원대 후반에서 이제 찍어드렸는데 이미 이제 제가 찍어드리고 나가지고 4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더 가느냐 이제 떨어지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게임으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저점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급등을 할 줄을 미리 알고 찍으셔야 평단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승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곧장 이제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H놈 인베스트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을 이제 막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1년 정도 동안의 거래량도 최대로 돌파가 되면서 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됐죠. 월봉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의 매물 라인을 이번에 거래량을 두둑히 담은 이후에 지금 현재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월봉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찍는 순간 제가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매수 맥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50% 이상 수익을 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 조정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으실 수가 있는 가장 유리한 평단가를 확보를 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 3월에 이제 뭐 H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였죠. 일단 H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까지 제가 굳이 빗썸 관련주인 위지트나 비덴트를 안 찍고 업비트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와 H놈 인베스트먼트를 찍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시장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번 3월 달 중순에 나와주기 전에 창투사 쪽 시세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서 두나무 상장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제가 딱 편입하고 나가지고 이틀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두나무 상장 얘기가 터져주게 되면서 바로 곧바로 상승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월봉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 고점 돌파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10%, 20% 먹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10%, 20% 먹자고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사셔가지고 이 조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시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크게 벌어 가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가지고 계좌를 화끈하게 이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주력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테마가 일단은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적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전략들 수립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기술 투자 못 잡으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H놈 인베스트먼트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뭐 현재 닥터강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중을 하시면은 더 이제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부터 이 가상화폐 이슈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략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도 새로운 전략 미리미리 선취해서 두둑히 좋은 자리에서 수익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KB오토시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 크게 나오려면 이 3파동의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에서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단은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찍어드렸었던 KEC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 수혜를 받아주면서 급등을 했었던 KEC 차트를 유사하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쌍봉 구간을 도전을 하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KEC가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히든스타 출연을 하면서 2차례 찍어드렸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오기 한 4일 전쯤에 찍어드렸고, 그리고 상한가 나오기 한 3일 전쯤에 이제 찍어드려가지고 전부 다 상한가를 가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 130%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50% 이상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타이밍에 말씀을 드린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찍어드린 구간을 이미 지나가지고 수익 구간이 거의 이제 2자릿수 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당장 뭐 월요일, 화요일에 튀어도 안 이상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늦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주식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부분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 자리가 뭔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투자자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전혀 이 이평선을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애플 쪽하고 기아차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애플카를 만든다 얘기를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가 2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진짜 만들 줄 알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 다음날 이제 20%를 그대로 이제 맞아 버리셨죠.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언제 손절을 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잠깐 희망 고문이 나와주는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나와주는 척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는 이평선이 밀릴 때 공포심에 이제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바로 8% 음봉이 나와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손절매를 이끌어내는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 곧장 바로 거래량을 돌리는 일봉상 영망치 이후에 이 저점을 안 깨고 그대로 상승 구간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 저점 구간대 대략적으로 한 9,800원 구간대를 거의 이제 손저가 구간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 13,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 오토시스에 대해서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닥터강 전문가 이 수익률 기세를 이어가서 어떻게 다음 주는 공략해 볼 것인지 새로운 히든 카드를 찾아서 지금 출발할게요. 오늘은요, 2주 연속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의 히든 종목을 추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가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1번부터 만나볼게요. 네, 이 폭스바겐 그 배터리 이후서 그 종목들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전기차 태동기에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거의 초기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금 폭스바겐 쪽에서 작년에 굉장히 이 전기차 시장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이후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 2등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작년 2020년도 한 해 동안만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3배 이상 시장을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테슬라가 고작 이제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타이밍에 이 폭스바겐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거의 지금 이제 테슬라를 2030년까지 추월을 해버리겠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이 폭스바겐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배터리 방식보다 중국 쪽이 채용을 하는 방식을 탑재를 하겠고,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폭스바겐이 자체 유럽 공장을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반등세가 좋았었던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딱 그때 기점으로 지금 오늘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딱 이제 테슬라 충격이 나왔었던 이때 이제 화요일 개파락 5%로 시작을 해가지고 종가가 거의 8%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근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동안에 LG화학이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죠. 2차 전지 업계가 거의 지금 이번 타이밍에 조금 패닉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지금 현재 패닉이 나와 있는 타이밍에 반발 수혜주는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현재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돌아서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이미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배터리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박에 지금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 속에 이제 좀 우려는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발 수혜주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폭스바겐 쪽이 이렇게 이제 한 30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2030년까지 유럽 공장을 한 5, 6개를 지어버리고 그러면서 배터리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자체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계속적인 가격의 이 경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오히려 이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아니면은 매출량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이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증시 속에서도 이미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지는 타이밍에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주 내내 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좀 상승 흐름이 3, 4거래일 정도 연속이 되는 좀 시장 속에서 이런 흐름이 판단이 되고, 소재 업체에게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판단이 서고 나서 3, 4거래일이 좀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현재 지금 폭스바겐 충격으로 관련된 국내 2차 전지 업계,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좋았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좋으냐? 아닙니다. 이번 타이밍에 상승을 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있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 쇼크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이런 충격이 가해지고 했습니다. 이래서 더욱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 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의 전략이 되어줄 수혜 종목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게 여러 가지 힌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양극재 핵심 원료 기술, 2차 전지 업체의 설비 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 풀어주시죠. 이번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났었던 게 포스코 쪽이 가지고 있던 이 아르헨티나의 염호, 그러니까 뭐 소금 호수에 지금 현재 리튬이 거의 한 35조 원 정도 규모, 지금 현재 가치에 대비를 해서 한 35조 원 정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계사로서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리튬이 바로 좀 양극재의 핵심 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 자동차가 보조금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없으면은 그냥 한 대에 뭐 거의 준준형 사이즈인데도 6, 7천만 원이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겠죠. 근데 이 비싼 자동차의 반절 이상의 비용이 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극재 쪽, 특히나 방금 이제 1번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을 하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양극재 핵심 원료 기술을 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포스코사에다가 2차 전지 이 설비를 좀 이제 이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관련된 추출 설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너무나 어렵네요.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문자창 보니까요. 아직 종목에 대해서 많이 추리해 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힌트 2번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워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이 뭐 쉽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제 스타일이 이 대형주 쪽에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뭐 수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혜가 나와주는 대형주에다가 납품을 하는 스몰캡 종목들을 공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 쪽 이 관계사들에게 2차 전지 이 설비를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폭스바겐 수혜 쪽으로 전고체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에 한번 잡아볼 구간이 나온다.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쪽으로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스몰캡 종목들 열심히 찾아보면서 오늘의 정답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남아있으니까요.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 공개할게요. 네, 세 번째 힌트 보니까요. 연장선상입니다. 포스코케미칼 납품 업체이다. 테슬라가 찾은 업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작년 이제 9월 달에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데이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방금 이제 폭스바겐이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 2차 전지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배터리에 있어가지고 생산의 독립을 이뤄내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데이 쪽에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 국내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케미칼 쪽을 방문을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뭐 강철만 만드는 기업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금 R&T나 뭐 염호 이쪽에서 이제 리튬 쪽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원자재부터 바로 2차 전지 소재까지 이게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돼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이제 포스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증시가 테마주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만 대형주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슈가 나왔었던 LG전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 쪽이 캐나다 이 위탁 생산 자동차 생산 업체인 마그마 쪽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LG전자 쪽이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줬죠. 12월 달에 굉장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한 3주 정도 동안에 2배 정도 가량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는 이때 타이밍에 같이 이제 움직여줬었던 종목이 이 LG전자 쪽이 이슈를 부각을 받았을 때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종목이 이때 LG전자 쪽 수혜주로 엮였었던 종목이 이 종목들이 이제 제가 다 찍어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신성 델타테크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12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자리부터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서 곧장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상한가 두 방이 연출이 되면서 한 6,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한 120% 정도가 급등을 했죠. 아니면은 이때 이제 LG전자 쪽 같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신성델타테크하고 같이 엮였던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종목이에요. 4,000원대 초반에 이제 찍어드려가지고 제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었던 구간이 6,500원짜리였죠. 이때 목표가를 40% 이상을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돌파 나오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렸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폭스바겐 수혜주가 오늘 조금 나름대로 이번 주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2차 전지 업계 전반적으로 충격이 진행이 되면서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판가름이 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포스코 쪽이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쪽이 바로 이제 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이나 코발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잘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2차 전지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로 납품을 하겠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폭스바겐 쪽의 직격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웨덴 쪽의 폭스바겐이 투자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이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같이 납품을 하는 벤더 업체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추리 조금은 어렵지만 문자창 보니까요. 다양한 추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자창 보니까요. 닥터왕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이라고 추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웰크론한텍 멋진 닥터강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CIS도 있고요. 코스모화학,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LNF에 대한 추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왕 전문가님 덕분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웰크론한텍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스모 신소재 닥터강님 외모에 빠져서 힌트를 못 봤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여러 가지 의견과 문자들 보이고 있죠. 종목 줄이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힌트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이 시간에 특별히 숨겨져 있는 히든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 연속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강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도 또 닥터강입니다. 요즘 뭐 온 미디어가 뭐 닥터강입니다. 뭐 거의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5일 중에 3일이 제가 나왔고 이번 주도 5일 중에 3일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리모컨만 틀면 닥터강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지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너무 자동차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자동차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마주가 현재 타이밍에 가장 강한 테마를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 이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최근 이벤트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이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률을 결정을 하는 실질적으로 실수익이 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고가 라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자동차 업체 기업들이 납품주 종목들이 테마주 종목들이 200%, 300%, 400% 올라가기 스타트를 끊었었던 게 오히려 테슬라 쪽보다는 제네시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 납품주로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죠.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게 되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화살표로 이 한 화면에 다 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시면은 이때 제네시스가 대박이 나고 나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쪽으로 납품주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센트럴 모텍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KAC라고 하던가 테슬라 쪽으로 직접적인 납품을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배터리 데이 기대감으로 무슨 종목이 올라갔겠습니까? 여기서 LG화학이 올라갔겠죠. LG화학이. 그러면은 관련된 테마주 종목들은 무슨 종목이 올라갔겠어요? 2차 전지 장비라던가 기술적인 설비를 LG 쪽으로 납품을 하는 LG그룹 납품주들이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배터리 데이 때 1차 급등이 나왔죠.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이때 타이밍에 이제 1차 급등이 나왔죠. 그럼 배터리 데이가 사실상 투자자가 기대했었던 내용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배터리 데이 때 움직여줬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자율주행 쪽에 올라갔죠. 배터리 쪽은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것만큼 많은 내용이 나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LG 쪽에서 배터리데이 테슬라 관련된 내용에서 자율주행차가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줬었던 종목이 LG 쪽하고 마그마 쪽입니다. 여기서 합작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배터리데이 직전에 LG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LG 납품주들이 자율주행차가 올라가고 2달, 3달 정도 한 템포를 죽이고 나서 마그마 합작 기대감으로 그대로 같은 종목이 올라갔어요. 신성델타테크가 100% 넘게 올라갔고요. 나인테크가 7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LG 마그마 쪽 얘기가 나와주고 나가지고 애플카 이슈가 떴습니다. 여기서 애플카가 이슈가 뜨고 나가지고 최초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가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카 쪽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위탁 생산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현대차 쪽, 기아차 쪽 납품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바로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으면서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얘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얘로 올라가고 LG가 배터리데이로 올라갔다가 마그마로 올라가고 자율주행차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애플카로 올라가고 그럼 지금 현재 다음 이슈는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 5 대박 났습니다. EV6 이번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 라고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을 미리 잡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잡으셔봤자 30% 이상 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50% 이상, 100%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가기 전에 맥점에서 잡아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50% 이상 닥터강처럼 수익을 창출을 하실 수가 있도록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3파동의 법칙 교육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닥터강 전문가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앵커분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잘 들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현재 수익률 1위이자 2주 연속 수익률 MVP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의 강의 만나봤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만 약 70%포인트의 수익률을 올려낸 닥터강 전문가 2주 연속 수익률 MVP 정말 대단한데요. 그 비법 3파동의 법칙. 잠시 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까이서 소통하시면서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반년 동안 히든스탁을 매일매일 출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의 모든 전략들이 다 적중을 했습니다. KCTC 쿠팡 기대감으로 3연상 가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신성델타테크 아니면은 당장 이번 주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기술 투자 50% 이상, H넘 인베스터 같은 경우도 50%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 오늘 꼭 참여하셔가지고 10시 공개 방송 다들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